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SEC, 에드가의 폼 AK와 폼 4에 대해서 바뀐 내용들을 한번 얘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사이더 거래 중에 몇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소식은 기계를 만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경쟁 역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제조가 될 것이란 머스크의 얘기에서 영감을 얻어 생각해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기가 베를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 SEC의 에드간에 원문을 놓고 몇 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제 장 시작 전쯤에 확인됐던 자료이긴 한데 급히 올라오는 자료는 폼 AK로 통합니다. 여기서 테슬라는 보통주에 대한 행사로서 여기 속해 있는데요. 2020년 9월 1일 이전에 공개된 시장 내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주 50억 달러에 대한 매각을 2020년 9월 4일 완료했다고 공지했으며 매각된 주식의 최종 정산은 2020년 9월 9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폼 4에 대해서 보죠. 2020년 9월 1일 사이 거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둘 다 셀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킴벌 머스크가 언급되어 있고 어떤 사례였는지 9월 1일 날에 대해서 원문으로 보시죠. 킴벌 머스크는 2020년 9월 1일 그가 가진 총 65만 4,040주 중에 46,175주를 매도합니다. 이는 보유했던 주식 중에 5.531%를 정리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옵션으로 23,075주를 71.17달러 권리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수 대비 마이너스는 2.4% 정도입니다. 파생 획득 거래가는 밸류는 74달러였고 판매가는 47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이었으니 그 차액만큼의 이익 실현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제롬 기앤입니다. 테슬라 오토모티브 프레지던트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1일 63,863주 중 15,000주를 매도합니다. 그런데 그 당일 15,000주의 옵션을 얻고 나서 매도 15,000주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액만큼의 실현은 낮죠. 51.64달러로 획득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보유 주수의 변동값으로 볼 때는 0주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 워치를 포함해서 킴벌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얘기는 차치한다면 SEC가 어떤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중에 얘기는 차치한다면 기존에 2월 20일 날 룰 트레이딩 플랜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미리 정해졌던 매도입니다. 이 트레이딩 플랜은 내부자가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데요. 해당 거래 계획의 승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롱텀 경쟁 역량은 제조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실제로 많은 업적으로서 차량을 만든 것만큼이나 대량 생산으로 인했던 혁신이 제1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서 테슬라와 포드 사이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직 통합을 위한 방향성, 기존의 OEM과 달리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자체 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을 찾아냈고 2028년까지의 테슬라는 속칭 프로덕션 헬과 딜리버리 헬을 견전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굉장히 예민했고 쉽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해고했으며 당시 그가 주간 120시간까지도 일했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독일 기가베를린에서의 인터뷰에서도 말하듯이 이제는 정말 급진적인 엔지니어링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배터리단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전기차 제조 공정에서도 비용의 감소로서 접근하는 것과 함께 점차 누적 판매량의 증가함에 따라 라이스 법칙에 의해 공장 효율화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의 공장 효율화, 비용 효율화가 이뤄진다면 기존의 오토메이커와는 차원이 다른 마진을 전기차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하드웨어 판매는 더 많은 소프트웨어 수익과 데이터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기조에서 기가베를린은 총 8개의 기가프레스, 정확히 말하자면 하이프레스 다이캐스팅 머신이죠. 이탈리아 IDRA 그룹에서 만드는 알루미늄 DCM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가베를린 앞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인터뷰에서도 그랬듯 일론은 베를린에서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모델 Y의 엔지니어링적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부분을 도식화시켜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넣다 보니까 다소 좀 복잡하게는 보이지만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처럼 더 빠르게 짓는 것, 맥스웰의 건식전극 코팅 기술을 통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 캐파를 늘림으로써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지고 기가프레스라고 주로 불리는 다이캐스팅 머신을 통해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제조 공정의 혁신이자 비용 효율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과거 머스크는 프리모트 공장에서 처음 모델 3를 생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는 지금은 버전 0.5일 뿐이지만 몇 년 안에 버전 3를 구상할 것입니다. 버전 3에서는 생산 라인 자체에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계를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생산할 뿐이라고 말했죠. 그 외에 프리모트 공장에서 봤었던 모습 중에 저는 텐트를 지어가면서까지 캐파를 늘리는 것, 그런 역량을 보고서는 자신들이 정확한 시점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이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초기에 전기차 회사가 겪어야 하는 프로덕션 헬, 딜리버리 헬을 모두 견뎌냈고 이제는 거의 궤도에 올라선 듯 보입니다. 먼로에 의하면 모델 3보다 모델 Y에서는 확실히 더 많은 향상을 보여줬다고 말해줬죠. 이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결국엔 단위 비용당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하드웨어 판매를 할 수 있어질 것이며 이 부분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자본 조달 방법인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으로서 조달한 방법은 현명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제조의 혁신으로 더 많은 하드웨어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몇 번 이어지다 보면 프라이스 패러티를 이루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시점에는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저렴해지므로 소비 수요가 당겨서 발생하게 됨에 따라 경쟁사의 EV 브랜드 출시가 늘고 전기차 공장의 램프업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테슬라는 업계 1위로서 더 많은 소프트웨어 결제 볼륨을 얻게 되죠. 더 많은 데이터는 자율주행과 보험에 쓰일 수 있고 배터리를 통한 충전으로는 더 많은 프로슈머를 양산함으로써 그리고 그런 마켓을 열어주는 오토비더와 파워허브를 통한 규모의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제조에서 시작되는 테슬라의 얘기에서 이어서 볼 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인식했었느냐를 놓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최근 2020년 6월 허버트 디에즈가 폭스바겐에서 소수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했던 얘기라면서 알려졌던 대화문이 있어서 화제였습니다. 일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도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반면 테슬라는 머스크와 직통으로 소통하는 엔지니어들 무리 속에 전체적인 생산 공정 소프트웨어까지 관장하는 부사장 데이빗 라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사장급이 앤드루 바그닐로 라스모라비 데이빗 라우임을 생각해볼 때 테슬라는 초기부터 함께해왔을 역량을 쌓음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제조의 결합을 더욱더 강화해왔다는 배경은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머스크도 이전에 자신도 엔지니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매일 하는 일의 대부분은 여러 분야에 걸친 하드코어 엔지니어링입니다. 저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이것이 CEO라는 직함보다 나에게 더 정확한 직함일 겁니다. 라고 말이죠. 제조의 역량을 높이는데 소프트웨어가 쓰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테슬라가 얘기하는 새로운 제조업의 진화를 생각해 보았지만 MIT 교수가 2019년 6월에 얘기한 전기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의 역량의 중요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죠. He's created a major disruption in the auto industry, and I don't think the auto industry took him seriously to begin with. The equivalent of what Henry Ford did or Mr. Benz did in terms of redefining how people think about driving. But according to Shipley, 16-year-old Tesla needn't be too concerned. Tesla has nothing to worry about because Audi has basically taken their traditional approach to manufacturing automobiles and they've put an electric motor in one of their traditional cars. They've done nothing about the software experience, the user experience for the driver. To compete with Tesla, traditional automakers can't just substitute electric motors for the internal combustion motors, he says, but that is exactly what many are doing. What is beginning to dawn on the major automakers is that it is a war of software, and basically the best software company is going to win. As the owner of both an Audi and a Tesla, Shipley was eager to take the Audi electric for a test drive. His excitement was short-lived. The software was an obstacle course. It was very difficult. I kept tapping on the screen. I couldn't get it right. So I think they've got a long way to go on improving their software and making it really easy for the driver to understand. Tesla, on the other hand, strategically takes advantage of world-class open-source software to distinguish its functionality. Every few weeks, Tesla issues updates that add new features and capabilities. All of a sudden, new functionality comes out. In the latest version that I got, we were able to improve the autonomous driving functionality. It had improvements to summoning, and it can now park itself. So this is all new functionality that comes in software.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잠시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기가 베를린의 건설 현장 모습과 함께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이즈는 언제나 많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애플도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30%, 50%, 70%가 넘는 드로우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성장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이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